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628 대책, 6억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초강경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초강경 대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이 아파트 상승세, 부동산 상승세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미처 볼 수 없었던 초강경 대책입니다. 우선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 서울, 강남, 송파, 용산까지, 서초까지 해서 여기에 한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당혹스러움의 평가를 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의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부동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저의 아주 일관된 지론이기도 하고, 공급 말고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대책은 없다라고 항상 밝혀왔는데요.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 이제 부동산이 상승세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건설 부동산에 어느 정도 관심과 식견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지금 부동산이 화랑이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셔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사실은 계속 부동산이 상승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에는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피부로 와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치로만 또는 그런 거래가에 나타나는 그래프로만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는 순간 그때 비로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있다라는 걸 전 국민이 인지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6월에 3천 포인트를 넘는다라는 그런 많은 언론들의 주목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소액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한 1,6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과 관련한 기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뛰고 있었어요, 이 6월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식은 뛴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이 뛴다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정부가 이 6억 원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이 초강경 대책이 나온 순간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이 뛰구나, 뛸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강경 대책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안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인식시켰다는 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수요자의 수요를 잡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반대편에서 공급자의 공급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건설회사가 보기에 과연 이 628 부동산 대책이 이게 예측 가능한 수준의 대책이었을까요? 이렇게 초강경 대책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버리면
앞으로 이 민간 사이드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아니, 아무리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몇백 세대 이상을 적어도 스케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그 수요층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뭐 세금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담보대출로 굉장히 제재를 하게 되면 특정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 민간 사업자들이 아파트 공급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또 어디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예측 못하는 경책이 나와버리면 이 아파트 공급이란 거 몇 년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예측 가능성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사업자의 그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기본적인 토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628 부동산 대책은 그 예측 가능한 신뢰,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는 그 신뢰를 완전히 사실은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민간 건설 사업자,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초강경 대책으로도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하지만 벌써 강경책이 한번 나왔는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뭐 중복되는 그 수차례의 그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약발이 전혀 안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62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와는 굉장히 좀 다르게 갔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책이 결국 이제 민간 아파트의 공급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장애물로 발생되리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도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될 거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이 다시 또 부동산의 상승세에 불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고,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적인 게 그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제 1순위의 그런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빈부격차라든지 또는 뭐 그런 그 어떤 직장과 관련한 접근성과 관련한 그런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녹아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그 강경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유의 깊게 주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